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여러분 드디어 출간이 되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출간되는 날 각 판매처 예스24라든지 알라딘에서 입문 분야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말로만 감사하다고 전하는 것에서 끝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몰아보기를 만들어드리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PD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급하게 부탁을 해서 편집을 깔끔하게 해서 1강부터 10강까지 우선은 몰아보기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관련해서 무료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어디서 신청을 할 수 있냐? 아이폰, 갤럭시 다 똑같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갖고 상상단이라고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상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무료 앱입니다. 100% 무료 앱이고 여기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분들이 좋은 포스팅도 많이 하고 무료 행사, 무료 단톡방, 무료 모임이 계속 꾸준히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나랑 맞는데 특히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는 진짜 너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건 무조건 할 거예요. 1일 1독은 살짝 힘들 수도 있으니까 주말간 1독하기. 그게 줌 틀어놓고 온라인이지만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접속해서 줌에 접속해서 읽으면은 이게 환경 설정이 돼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깊이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는 무조건 할 거고요. 관련해서 무료 오프라인 강의, 무료 몰입 독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이건 나랑 맞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143번째 글을 읽어볼 텐데 버틀런트 러셀의 우리가 명언을 풀이를 하는 거예요. 버틀런트 러셀 선생님은 제가 인생에서 존경하는 위인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천재시고 정말 똑똑한 분이세요. 오늘 명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려운 성취를 위해 필수적이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희 딸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딸 아빠가 말한 거 잘 들어봐.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빠가 뭐라 그랬어? 저는 반복을 시키거든요.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성취를 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궁극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성취를 할 수가 있어야. 그럼 그 근간에 뭐가 있다?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중력은 정신적 근육이다. 이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집중력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집중력은 정신적 근육입니다. 그럼 요즘 우리는 어떤 거죠? 다 집중력 차원에서는 노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면 진짜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진짜 미친 책입니다. 여러분들 20대여도 집중을 못하죠? 근육 차원으로 보면 뭐죠 여러분들이? 90대예요 90대. 이 한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집중력 훈련하고 계신가요? 집중력 훈련 뭐 있죠? 명상 있을 거고 독서 있을 거고 언어 공부 있을 거고 토론 있을 거고 경청 있을 거고 여러분 뭐 하고 계신가요? 집중력 훈련?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유지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집중력은 희귀한 집중력 앞에 희귀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희귀한 능력이 되어가고 있다. 끊임없는 알림, 무한 컨텐츠, 즉각적인 자극이 우리의 주의를 조각낸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진동으로 해놨는데도 방금 알림이 하나 왔어요. 끊임없는 알림 때문에 우리 주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각나고 있어요. 조각. 여러분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예술이에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필사나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의 주의가 조각나고 있다. 모아도 현찮은 판에 주의가 조각나고 있어요. 5분 이상 한 가지에 몰두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능력을 잃어간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겨루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어려운 성취가 멀어지는 이유는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근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성취는 깊이에서 나온다.
복잡한 문제는 오래 붙잡고 있어야 풀리며 천재적인 발견도 그냥 뚝딱 나온 것 같지만 오랜 집중의 산물이다. 하지만 집중력이 약한 사람은 문제의 표면만 핥다가 금방 넘어간다. 깊이 파고들기 전에 포기하고 어려워지면 회피하며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다. AI도 그대로 제대로 못 써요. AI도 최대한 내가 AI랑 대화를 하면서 끌어내야 좀 깊이 있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검색으로만 쓰죠. 우리나라 AI 제대로 쓰는 사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또 읽어보면은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이 현 시대의 경쟁력이다. 진짜 여러분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중요해요.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이 현 시대의 경쟁력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디 누구였더라? 아무튼 유명 재벌의 아들이 서울대에 갔는데 그 후기를 보니까 3년 동안 스마트폰을 끊었다.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잘한 거죠. 그렇죠? 모두가 산만해지는 환경에서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츠만 끊어도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와 여기 그러니까 정말 진짜 킬링 포인트가 너무 많네요. 진짜 그렇죠? 1시간 동안 방해 없이 몰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 저는 진짜 1000% 동의해요. 여러분들이 몰입하시죠? 그러면 하루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해도 못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뭘 하면은 1시간 동안 방해 없이 몰두하면 집중은 시간의 질을 바꾼다. 퀄리티예요, 퀄리티. 이게 왜 중요하냐? 시간은 여러분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 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한 말이네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집중은 시간의 질을 바꾼다? 되게 당연한 말 같죠? 솔직히 당연한 말 같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정량적인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뭐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밀도와 퀄리티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마저 읽어보면 성취를 간절히 원한다면 산만함을 차단하고 깊이 파고드는 습관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탁월한 성취에 도달한다. 이거 여러분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10번 읽으셔야 돼요. 10번. 그러면서 이제 뇌과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일주일 동안 쇼츠 끊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1일에서 3일 금단 증상 구간. 당연히 이런 게 있겠죠. 도파민 시스템이 당황함. 뇌가 어디 보상 어디 갔지 하고 혼란. 계속 자극적인 영상을 보다가 끊기니까 보상 상태가 시스템이 이제 혼란을 겪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 오히려 집중이 더 안 되겠죠. 심심함이 과하게 느껴짐. 괜히 폰을 집었다가 다시 대놓음. 불어나거나 짜증이 살짝 증가. 금단 현상이에요. 금단 현상. 그렇죠? 이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습관 회로가 반발하는 거라 정상인 거예요. 정상. 짜증나고 더 심심해지는 게. 3에서 5일차 도파민 민감도 회복 시작. 자극 기준선이 내려가기 시작. 이전에 쇼츠만큼 센 자극이 아니면 재미없었는데 평범한 자극에도 반응하기 시작. 이게 중요한 거죠. 나타나는 변화. 음악, 산책, 대화가 조금 더 재밌게 느껴짐. 집중 유지 시간이 아주 조금 늘어남. 뭐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아주 조금 늘어남. 이래서 책, 영상 길게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거면은 롱폼 보시라고 추천을 해요. 그나마 쇼츠보단 낫죠. 왜냐면 여러분 저도 쇼츠로 뭘 많이 보냐면은 그 스포츠 하이라이트. 빠지면 끝도 없습니다. 농구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요. 야구도 옛날 거 막 하이라이트 나오면 너무 재밌고요. 축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도 미칩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다시 민감해지는 중. 그래서 5일에서 7일차 전두엽이 힘을 되찾음.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통제, 집중 담당 부위가 복귀. 쇼츠는 전두엽을 거의 안 쓰게 만드는데 끊으면 다시 활성화됨. 충동적으로 편견을 횟수 감소. 생각이 덜 살만해짐.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강도가 줄어듦.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인데 이 시점에서 느낀대요. 그래서 일주일 후 뇌의 보상 구조가 재정렬됨. 즉각적 쾌락에서 지연된 만족을 이동하고 쇼츠는 가장 쉬운 행복이었고 후는 뭐예요? 작은 성취, 대화, 운동, 몰입이 다시 보상으로 인식됨. 중독 상태에서 관리가 가능한 습관 수준으로 내려옴. 진짜 중요하죠. 그러면서 얘가 보너스를 하나 줬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쇼츠 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산책을 하던 운동을 하던 음악을 듣던 긴 영상을 보던 책을 보던 근데 되게 친절해요.
완벽하게 집중 못해도 되니까 책이나 긴 영상을 보라고. 아주 친절한 보너스 포인트까지 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완벽한 솔루션을 드릴게요. 쇼츠 끊는 완벽한 솔루션. 필사를 하세요. 필사. 이거는 여러분 거인을 쓰다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1번부터 100번까지가 1권이고요. 101번부터 200번까지가 2권입니다. 2권이에요. 근데 이제 260번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아직 필사로 없고요. 나중에 개정판 나올 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개씩 필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여러분 책은 저도 실물을 못 받았어요. 이제 며칠 있다가 가제본 받기로 했고 지금 인쇄소에서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프린트를 해봐서 직접 필사를 해봤어요. 글숨에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다 놓고 필사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필사집은 여러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한 5에서 10분 했나? 기가 막힙니다. 그냥 산만함이 다 차단되고요. 글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필살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책을 천천히 읽어도 이거는 10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10분 안에. 누구나. 10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세 문단인데 그럼 한 문단에 그러니까 한 문단에 3분씩 읽는 건데 그렇죠? 3분이면은 180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10분 안에. 아무리 오래 잡아도 20분에는 읽을 수 있으세요. 20분에.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 그러니까 1분에 한 줄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읽으신 다음에 내용을 습득을 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필사를 차분히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단어 하나를 느끼면서. 그 다음에 뭐요? 낭독을 이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 쓴 글로 보세요. 낭독을 여러분 글씨로. 여러분 저 글씨 치고 잘 쓴 거 아시죠? 저 이거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제약은 육신의 노세를 결정할 뿐 영혼의 지평까지는 갈 수 없다. 살짝 못 알아듣긴 했는데 노세 제가 내용을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늙는 순간은 가슴속 갈망이 사그라져서 너무 좋아요. 진짜 집중력 회복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 다 쓰고 나시죠? 2권? 와 살면서 나의 뇌가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된다고 그걸 온전하게 느끼실 거고 여러분이 쓴 글을 다시 낭독을 하시죠? 제가 난리 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말하기 내공 30년 차가 되면은 깨닫는 가장 강력한 한방. 뭐 말하기에는 여러분 뭐 말하기 수업도 많고 스킬이 많을 거잖아요. 여러분 말하기 할 때 가장 강력한 거는 진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진짜 한 30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마크 트웨인. 진실만을 말한다면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왜? 진실만을 말한다면 왜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냐? 진실은 그 자체로 완전한 질서를 지니고 있기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건 여러분 진짜 엄청난 문장이에요. 진실은 그 자체로 완전한 질서를 지니고 있기에 이거는 제가 쓴 문장이 아니라 이건 인공지능이 바꿔준 문장이에요. 저는 이것보다 더 잘 쓰지 못했었어요. 사실 원문은. 야 제가 인공지능이 이 문장을 바꿔주는 걸 보면서 예술이다 진짜. 진짜 예술이다 이거는. 이거는 인공지능이 천년의 지혜를 끄집어내주는구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은 그 자체로 완전한 질서를 지니고 있기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과거의 발언을 복귀하거나 논리적 모순을 가려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효율적이죠. 더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마크 트웨인의 통찰처럼 진실만을 말하는 삶은 거짓을 유지하기 위한 기억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한다. 뭐로부터? 기억의 짐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짐을 항상 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거짓말을 말하니까 기억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매일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짐을 계속 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내려놓을 방법이 없어요. 반면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지탱하기 위해 정교한 설계와 치밀한 기억력을 요구한다. 이게 짐이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의 허구를 가리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끊임없이 쌓아 올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복잡한 그물망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고단한 굴레에 갇히게 된다. 이거 제가 쓴 표현인데 참 좋지 않나요? 고단한 굴레. 거짓은 말하는 이의 정신을 갉아먹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곡의 성벽에
성벽 안에 스스로 고립시킬 뿐이다. 이거는 옛날에 고 대표님이 저한테 말해준 건데 제가 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진짜 글로 한번 어디에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면의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제 생각에 이것 때문에 이거를 인공지능이 써주지 않았나, 좀 수정해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걔가 어떤 근거로 이걸 좀 바꾸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이 표현이 진짜, 이건 고 대표님이 저한테 예전에 설명해 준 건데 너무 훌륭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 대표님은 그때 진실보다는 정직하게 사는 게 경제적인 거라고. 진짜 좋죠, 여러분.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내면의 경제성과 평화를 선택하는 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우리의 정신은 자유로워지며 기억의 오류를 들어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진리는 무섭도록 단순하다. 진실하게 살고 진실만 말하면 된다. 그 단순함이야말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진실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드렸어요. 방금도 여러분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90%가 이 영상을 보고 95%가 이 영상을 보고 책을 안 읽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머리에 남는 거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머리에. 책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읽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떠먹여준 거죠. 떠먹여준 건 남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 더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어드렸는데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진실은 당신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굽히지 않는다. 이거 좋아요 누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만 읽어드리고 싶은데,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때로 뼈아픈 자기 부정을 동반한다. 그 아픔을 견디며 진실의 형체에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은 달콤한 거짓의 기만을 물리치고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자유로운 진실의 초석이의 삶을 재건한다.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진실의 속성은, 진실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을 봐주지 않아요. 완전 고지식하고요. 완전 완고하고요. 완전 단단해요. 돌덩이 같아요. 진실은. 진실이 돌덩이 같아요. 안반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안반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튼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온 생애를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진실에 대해서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저는 안 들어봤어요. 진실되게 살아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경제적인 거고 가장 강한 거고 가장 단단한 거거든요. 그럼 무엇보다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돈, 허상 이런 걸 계속 그냥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명언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오래전에 돼지와 씨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더러워지고 돼지는 즐거워할 뿐이다. 쭉 읽어드릴게요. 먼저. 감정의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분쟁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는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수준이 맞지 않는 이와 다투는 일은 대개 정의구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상대의 저급함에 동화시키는 과정이 되고 만다. 문장이 여러분 진짜 너무 좋잖아요. 이게 제가 했던 실수예요. 저는 뭔가 이렇게 바로 잡으면은 그게 정의구현이라고 진짜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나의 영혼을 상대의 저급함에 동화시키는 그냥 과정이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이 정작 지켜야 할 나만의 평온은 흙탕물 속에 잠겨버린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때로 무의미하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되게 인간적인 거거든요. 누가 나 열받게 하면 솔직히 복수하고 싶은 게 되게 되게 인간적인 거예요. 되게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 화나게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랑 말씨를 하면든 이렇게 어떤 다툼을 하던 간에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려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접근했는데 그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진흙 속에 뒹구는 것이 본성인 이에게는 그 비열한 다툼조차 내가 비열하게 접근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유의일 뿐이기 때문이다. 즐거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날 화나게 해서 이해는 이 눈에는 해서 날 복수하려고 갔는데 그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설득은커녕 상처 주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대로 대응하는 순간 승패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품격을 잃고 상대가 원하는 싸움터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 문장이 제가 진짜 잘 쓴 문장이죠. 가장 현명한 승리는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 당당한 외면이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 저 쓰면서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성격이 좀 불같은 게 있어서 특히 30대 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랑 많이 논쟁을 벌였어요. 이 사람 내가 진짜 똑바로 팩트를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리에서 어긋났을 때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엄청 싸움도 많이 했어요. SNS 상에서.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죠. 저는 거기에 그 다음에 누가 시비를 많이 걸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당당한 외면이 필요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외면이 아니라 어떤 외면이에요? 당당한 외면. 진흙탕 근처를 서성이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야말로 나를 존중하는 최선의 길이다. 무모한 씨름 대신 침묵과 거리를 택할 때 뭘 택해요? 그러니까 무모한 씨름, 무모한 싸움 대신 입을 다물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진짜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있죠. 우리는 타인의 비로함으로부터 스스로의 존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뭐로부터? 타인의 비로함으로부터. 여러분 이거 진짜 필사 한번 해보시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진짜 꼭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지만 필사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필사한 거를 직접 읽어보세요. 그럼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0대 때 이런 거를 습관으로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리스크가 커지는 순간이 뭐냐면은 쓸모없는 싸움을 할 때예요. 이거를 30대부터 습관을 들여놓는다? 그러면서 40대에 넘어가면서 왜냐면은 40대는 어쩔 수 없이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때 선택과 집중의 그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에서 친구들이랑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싸움을 많이 하는 줄 모르고 가까운 사람들이랑도 정말로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을 많이 해요. 그 불필요한 싸움을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당당한 외면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얘기죠. 특히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40대로 넘어가면 여러분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두엽의 퇴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얘기로 이 얘기가 진짜 딱이에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에 절묘하게 의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과학과 기술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팩트죠. 칼 세이건. 현대인은 화려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만 동시에 가장 무력한 관찰자로 전락했다. 특히 30대면은 더 디지털 네이티브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과학기술의 생존을 의존하면서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연결하지만 이면을 모르는 우리에게 기술은 마법에 가깝다. 이게 진짜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술을 기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 원리를 1도 모르기 때문에 마법이 맞는 거예요. 원리를 모른 채 기술에 의존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지적 예속으로 이어진다.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되게 낯설죠. 자꾸 여러분 이 주도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 보면은 기술맹 사회는 편리함이라는 마취제로 비판적 사고를 잠재운다. 알고리즘의 추천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기계의 판단을 운명처럼 따르는 태도는 인간의 판단을 서서히 무디게 만든다. 안 그래도 40대로 넘어가면서 전두엽이 퇴화되는데 우리가 알고리즘의 추천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기계의 판단을 운명처럼 따르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전두엽의 퇴화가 가속되겠죠. 그렇죠?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는 순간 도구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가치관을 규정하는 설계자가 된다. 주객전도죠. 주객전도. 우리는 지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딛고선 문명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최소한의 정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분야마다 주제마다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정말로 이제 뭐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그때 이걸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묻는 최소한의 저항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적 예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태도다. 애티튜드. 이 문장이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AI 모르잖아요. 그렇죠? LLM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듀얼 브레인 한 것만 읽어만 봐도 솔직히 웬만한 사람보다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읽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안 읽어요. 기술을 맹신하지 않고 질문하는 자세, 편리함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인간을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는다. 알지 못해도 묻는 사람과 묻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사이에는 사유의 주체성, 주도권이랑 또 맥락이 똑같은 단어가 나왔죠. 사유의 주체성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생기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만이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한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을 갖지 않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걸 포기한다? 그러면은 이 기술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능이 떨어지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고 대표님이랑 이거 쓰고 진짜 박수를 쳤거든요. 아, 우리 이거 진짜 잘 썼다. 왜냐면 근데 여러분 이 명언의 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글 수준이 높은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명언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명언이. 그래서 거인을 읽다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목표에 대해서 레스 브라운. 이게 1번 글이에요. 1번 글.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절대 늦은 때는 없다. 시간이라는 제약은 육신의 노쇠를 결정할 뿐 영혼의 지평까지 가둘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늙는 순간은 가슴속 갈망이 사그라져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될 때다. 꿈을 꾸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여백을 품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꿈을 꾸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여백이라는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 여백을 품고 있다라는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하루는 늘 첫 장처럼 조용히 열려 있다. 이 표현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는 늘 첫 장처럼 조용히 열려 있다. 꿈을 향해 내딛는 걸음에 너무 늦은 계절이란 없다. 이것도 제가 계절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 되찾은 꿈은 조급한 욕망이 아닌 오래 자신을 바라본 끝에 도달한 진실에 가깝다. 어제의 후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행위는 흘러가는 시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거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의 후회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행위는 그냥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지 표명인데 어떤 의지 표명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에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미완성으로 남는 예술 작품과 같다. 남겨진 시간의 길이를 가늠하기보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는 태도가 삶의 밀도를 결정한다. 이게 여러분 제가 앞으로 1000번도 더 넘게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의 여러분 시간은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은 태어나는 순간 주어진 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하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시간의 밀도예요. 밀도. 내가 그 시간을 어떤 의미로 채웠나. 이거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시간을 견디는 차원을 넘어,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죽어가는 시간을 견디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간을 창조하는 자에게 물리적 나이는 더 이상 삶의 족쇄가 될 수 없다. 늦었다는 두려움보다 지금 시작하는 용기가, 지나간 후회보다 앞으로 나아갈 열망이 삶을 정의한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다. 그러니까 30대에서 이제 40대로 넘어갈 때 뭔가 확 어떻게 좀 늙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기회가 많이 닫힌다는 느낌을 받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전두엽이 팽팽하죠? 기회는 무조건 있고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는 여러분 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분들은 기회는 더 많을 거예요. 왜?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선진국은 다 똑같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당장 40대가 뭔가 새로운 거 취업하려면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지나가기 시작하죠. 준비된 분들은 어차피 이제 경력직 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30대는 뭘 알아야 되냐? 제가 20대 때 30대 때 봤던 60대랑 지금 30대가 보는 60대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 관련 지식들이 막 이제 보급이 퍼지기 많이 시작하면서 뭐예요? 근육 많고 그다음에 전두엽이 팽팽하면은 60, 70에도 우리가 알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안 살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증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30대 때 이게 60 하면 은퇴하는 시기라고 당연히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치매 관점에서 뇌과학 관점에서도 70, 80까지 일하는 게 최고예요. 저는 90까지 일할 거예요, 여러분. 90까지.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독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외국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단순히 외국어를 익히는 거는 그 언어 자체를 익히는 것보다 뇌를 팽팽하게 유지하는데 진짜 최고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3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인간관계 측면에서 쓸데없는 싸움하면 안 된다. 우리에겐 키워드로 정리해볼까요? 당당한 외면이 필요하다. 이게 키워드가 예술이네 진짜. 미친 책인 것 같아요 진짜.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뇌가 40대 되면서 퇴화한다니까요. 전두엽이. 그러려면 우리한테는 어떤 게 필요하다? 완전한 이해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태도, 찾고 공부하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뇌도 퇴화를 안 하고 우리가 이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지적 예속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구속이 안 돼요. 종속이 안 돼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자꾸 독서하고 질문해야 된다. 마지막 뭐예요? 늦은 때란 없다. 그래서 건강이랑 뇌 건강, 몸 건강이랑 뇌 건강 잘 챙겨야 된다. 늦은 때란 없다. 너무 좋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인데 저는 원래 이 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인을 읽다에서. 나는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이 깊은 우물과 같다고 생각한다.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끔 떠오르는 것을 보고 짐작하는 것뿐이다. 저는 이 글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설을 제가 쓴 건데 원래 제가 이렇게 써서 고 대표님한테 넘기면 좀 부족하면 고 대표님이 보충하거나 글을 바꾸거나 하거든요. 이건 거의 안 바꾸셨어요. 이건 있는 그대로 너무 완벽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는 만큼만 보인다. 맞죠? 그쵸? 말과 표정, 선택은 수면 위로 잠깐 떠오른 조각일 뿐이다. 그 아래는 시간, 기억,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이 겹겹이 가라앉아 있다. 그냥 드러나지 않는 것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간, 기억,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이 겹겹이 가라앉아 있다. 여담 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걸 쓸 때 1차로 쓸 때는 챗GPT랑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같이 썼는데 제가 감정들이 가라앉아 있다를 더 좀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를 어떻게 꾸며줄까 하다가 저는 단어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들한테 요 사이에 들어갈 괜찮은 단어 30개씩 알려줘 해서 쭈루룩 하다가 겹겹이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진짜 이 문단을 뭐랄까 활용정점? 환상적으로 살려주는 표현이 겹겹이었어요. 계속 읽어드리면은 타인을 이해한다는 말은 사실 조심해야 할 표현이다. 죽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타인을 이해한다는 말은 사실 조심해야 할 표현이다. 왜? 다만 우리는 보여준 만큼 존중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섣불리 채우지 않을 뿐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둘 다 핵심인데 저는 뒤에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보여준 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여기 이렇게 많잖아요. 겹겹이 쌓여있는 부분. 거기를 지레짐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예단하지 않는 거예요. 섣불리 채우지 않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마음을 남겨두는 것, 짐작보다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 그 적절한 거리감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이걸 여러분 필사를 10번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진짜 마음의 풍요로움이 완전히 바뀌실 거고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진짜 OS처럼 오퍼레이션 시스템처럼 여러분 뇌 마음에 탑재한다?
여러분 인간관계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작가도 자기가 쓴 작품을 통째로 외우지는 못해요. 어떤 작가도.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거 다 외울 거예요. 왜냐면 고 대표님이 쓴 부분도 많고 저희가 인공 도움받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싹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이해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되게 잘하시는구나. 이건 훌륭하다. 박수 칠 건 박수 치고 존중할 건 존중하고 피드백 드릴 건 피드백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섣불리 채우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딱 거리를 둘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평온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숨 못 쉬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이 여백. 짐작보다 기다림을 선택하는 여백. 너무 좋죠. 진짜 이거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고 싶은 글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게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저는 그중에서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특정 인간관계에서 누가 날 자꾸 무시해. 그냥 한 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무시해. 이거 너무 힘들죠. 이거 정신적 데미지 누적되면 사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오늘 완벽한 솔루션을 드릴게요. 직장에서 무시하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모든 게 180도 달라집니다. 이거는 진짜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일단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제가 정말 좋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찰스 달링 남작, 이분이 좋은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소심한 질문에는 언제나 당당한 답변이 돌아온다. 여기에서 이제 모티브가 돼서 글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소심한 질문은 상대의 오만함을 정당해주는 명분이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되게 심해요. 자신의 목소리를 의심하며 끝을 흐릴 때 상대는 그 빈틈을 타고 더 압도적인 확신으로 답변의 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다. 이게 무시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결국 나의 망설임은 상대에게 나를 가르치거나 휘둘러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과 같다. 이게 진짜 비극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단 진짜 씹어 드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단이에요. 상대의 답변이 지나치게 고압적이라면 그 기세를 키워준 것은 어쩌면 나의 위축된 질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왜? 내 질문이 위축돼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여러분 이거를 지금 가제본이 저한테도 왔어요. 그동안은 PDF로 읽다가 가제본으로 지금 이거 한 2.6번 정도 읽었거든요. 이제 2번 읽고 한 60% 읽었는데 제가 한 번 읽을 때마다 밑줄을 딱 한 문장씩만 쳐보고 있어요. 진짜 예술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은 질문자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세상은 그 질문을 가볍게 여기고 더 높은 곳에서 가르치려 든다. 진짜 이게 보편적 모멘텀이죠. 반대로 당당한 질문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당당한 질문. 상대가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무게감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질문은 나약한 호소를 넘어 자신의 존재를 단호히 선포하는 행위여야 한다. 내 안의 소심함을 걷어내고 당당하게 물음을 던지는 것. 이는 타인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좀 당당하게 물어보는 게 이게 좀 싸가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선을 긋는 거예요. 나의 존엄이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스스로 질문의 확신을 가지면 세상의 답변도 예의를 갖추기 시작한다. 100%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경향성이 짙어지죠. 그래서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 일단은 당황하지 마세요. 차분해지세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던지세요. 차분하게. 저기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 지적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잘못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되게 좋은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그걸 고쳐요. 근데도 괴롭힌다? 제가 또 잘못했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사람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했으면은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답변을 못 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저한테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오늘 여러분 진짜 솔루션 완벽합니다. 근데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런 두 마디로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돼지인 거예요. 저 사람은 비루한 돼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의도하고 연결한 건 아닌데 여기도 당당이고 여기도 당당이네요. 이거 찌릿한데 이거? 그래서 가장 현명한 승리는 뭐예요? 내가 물어봤는데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대답을 못해.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대답을 못해. 근데도 계속 괴롭혀. 그런 사람은 여러분 당당한 외면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의 비루함이 내 마음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그냥 외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영상도 제가 몇 개 봤는데 뭐 어떤 분들은 개무시하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외면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제가 이번에는 안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정말 좋은 글들이 많아요. 여기 어떤 글들이 있냐면은 그 절망에 관한 글들이 있어요. 되게 상황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참하죠. 답이 없어 보이죠. 근데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게 3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당당한 외면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날 괴롭히고 내가 힘들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절망적인 상황은 인생에서 어떤 신호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직해야죠. 이직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신호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버티는 걸로는 안 돼요. 직장 상사랑 얘기를 하든. 근데 상사랑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직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인생 직장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랑 당당하게 부딪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의 모멘텀으로는 안 된다는 게 증명된 게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좋죠,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딱 이 상황밖에 없습니다. 이 3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도 가난을 탈출하지 못하는 최악의 3단계 과정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이거 알고 나시면은, 이거 딱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진짜 인생 무조건 바뀝니다. 최악의 3단계 과정 1단계가 뭐냐면 계기가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환경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려고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냐? 그 뿌리에는 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접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는 순기능이 있고 악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이 뭐예요? 내가 평소에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반대되는 기능은 뭐죠? 내가 이거 보면 안 됐었는데 심지어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게 계속 내 사고를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좋은 정보를 접했을 때 그걸 계기로 이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봐도 좋은 정보가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도 우리 코치님이랑 과장님이랑 셋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26년이잖아요. 2027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2027년에 잘 될지 안 될지, 뭐로 구체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지금 2027년에 잘 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이거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나쁜 것만 하고 있어. 나쁜 것만 먹고 있고 나쁜 것만 보고 있고 나쁜 행동만 하고 있어. 2027년에 어떻게 잘 될까요?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내 퓨처 셀프를 위해서 좋은 거 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없어요. 그래놓고 잘 되길 바래요. 정신병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개인 카톡 하나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찐 실화로. 제가 우리 최 박사님 하면서, 여러분 최 박사님은 진짜 과장 없이 운동의 신이에요. 신. 여러분 이 초이스 굿모닝 엑서사이즈는 최 박사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흉추, 경추가 다 연결돼 있고 뭐 종아리부터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진짜 한 번에 모든 거를 정렬해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운동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데 그런 게 잘 없어요. 이거는 최 박사님이 진짜 오랫동안 고민해서 요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이랑 직접 운동을 해가면서 만들어낸 정말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이 내려주신 운동이라고 운동의 신이네 진짜 신이 내려주신 운동이라고 감히 말해요. 저는 이거 없었죠? 요번에 1월 달에 주 110시간 이러면서 저는 시술을 받았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일자 목에 일자 허리에 척추 측만이니까. 근데 진짜 이게 손 이렇게 모으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을 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제 110시간 끝나니까 벌써 조금 나아져요. 오늘도 이 영상 찍기 전에 5번 했어요. 진짜 기적의 운동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 정도는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 제가 오늘도 우리 코치님이랑 과장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진짜 세상이 불공평한데 딱 공평한 게 하나 있다고. 근육. 부자도 근육 만들려면은 운동해야 되고 부자도 근육 만들려면은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계란 먹어야 되고 초이스가 우리랑 다른 게 없다고. 뭐 금가루 먹는다고 근육 생기는 거 아니라고. 심지어 나는 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60, 70에 막 근육이 넘치고 가동성이 좋아. 그럼 그거 부자랑 삶이 비교가 안 돼요. 부자도 그때 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70, 80대에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70, 80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분은 제가 아는 우리나라 60대 랭킹 1위예요. 돈도 많으시고 진짜 사고방식도 젊으시고 독서도 많이 하시고 달리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제가 1년에 한 번 봬요. 이분이 진짜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저를 아끼냐면은 예전에 진짜 웃긴 에피소드인데 잠깐 삼천포 오랜만에 가면은 저를 진짜 조카처럼 아들처럼 저랑 한 거의 20살까지는 차이 안 나나? 20살 차이 훨씬 넘게 나는구나. 20살 차이 넘게 나세요 저랑. 근데 저를 너무 예뻐하고 막 저한테 막 존경한다 그래. 그럼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분도 진짜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제가 에피소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갑자기 저보고 서울로 오래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갔죠.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이분 때문에 그 서대문구 거길 처음 가봤어요. 거기 가서 도가니탕 먹어야 된다고 나랑 몸보신 해야 된다고. 그만큼 저를 아끼시는 분인데 저도 그래서 이분을 아껴요. 근데 이분이 우리 AMT 이거 4주 단톡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를 진짜 100% 신뢰하시거든요. 왜냐면은 달리기를 거의 일주일에 5번 10km를 뛰시거든요. 진짜 60대 랭킹 1위예요. 진짜 이분 진짜 짱이에요. 근데 대표님 이거 한번 구부려 보세요. 허벅지가 너무 짧은 거예요. 햄스트링이. 그러면서 저한테 때마침 이게 내가 이 골반에서 이게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데 이게 병원에 다 가봤고 재할 돈도 엄청 많으세요. 자기가 유명한 병원 다 가봤는데 이게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게 안 없어지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햄스트링이 되게 짧으신 것 같고 이 초이스 굿모닝 엑서사이즈랑 요 프로그램 따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니까 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그래서 이제 4주가 끝났어. 이거는 저희 실제 하신 회원분들 후기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분 후기인데 아이고 우리 박사님 제가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덕분에 4주 운동하고 그때 말씀드린 뛸 때 골반 덜그락덜그락 거리던 게 귀신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제 추정인데 발 아치가 무너지셨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햄스트링이 엄청 짧으셨어요. 이게 굽혀지는 게 안 돼. 디스크 안 걸린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고관절 가동성이 안 나오셨을 거예요. 제가 진짜 큰 신세 졌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돈을 얼마나 많이 썼을 텐데요, 진짜. 저희 아내도 2기 때 하라고 할 거고, 우리 애랑 며느리도 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인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신세는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이 80%라고. 안 한다고. 사람들 안 한다고. 그 다음에 해도 어때요? 하루만 하고 이틀만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효과가 안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자녀분들도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10km 기록도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분 진짜 60대 우주체감. 진짜 우리나라 60대가 다 이분 같죠? 고령화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분들, 상상스퀘어 가족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여기만 읽어볼게요.
단톡방이 열리기 전이라 혼자 최 박사님의 유튜브를 보며 초이스 굿모닝 엑서사이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를 따라 시작했어요. 처음이라 동작도 어색하고 어느 부위에 자극이 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동작을 계속 보며 천천히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고 무언가 동작을 하면 시원하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단톡방이 열리고 1주차부터 4주차 이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웬만한 운동 지도하시는 분이랑 다른 그 운동 지도하시는 분들이 배워야 하는 사람이 최 박사님이에요. 그 사람한테 단톡방에서 무료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런 계기는 없어요. 이후 단톡방이 열리고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차근차근 운동을 알려주신 최 박사님, 운동을 잊지 않게 챙겨주신 매니저님 덕분에 꾸준히 4주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목 어깨 부분, 심각하면 저작근까지 긴장을 달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 있고 무거운 느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어깨에 쌓여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막 그리잖아요. 이렇게 피로가 이렇게 딱 내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구나. 1주차 어깨 운동을 따라 할 때나 하고 나면 팔이 저릿저릿하고 그러니까 엄청 안 좋으신 거예요. 파스를 붙인 듯 시원했습니다. 이제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했는데도 저릿저릿하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건데 바로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평발에 발목이 삐는 것도 잦았는데 발목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되어 한발서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 확실히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라 기록도 나아졌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명건홍님 평생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병원 다녀도 안 고쳐지니까 평생 통증과 함께 가야 하구나 포기했던 내 몸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구나를 느낀 귀한 시간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대통령부터 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보건으로 나가는 돈을 진짜 몇 천억 몇 조 아낄 수가 있어. 왜? 디스크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국가적으로 의료 비용을 엄청 많이 쓰고 시간도 쓸 텐데 이거는 그냥 뭐 전문가들도 1000% 동의할 거예요. 햄스트링만 늘어나도 여러분 디스크 많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경추 흉추 다 좋아지죠. 라인 잡히죠. 뭐 여기 견갑근 여기 이런 데도 좋아지죠. 너무 좋죠. 그다음에 발목 안정성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톡방은 무료예요. 여러분이 이 스틱만 사시면 돼요. 근데 이거 보드도 다 필요합니다. 운동하려면은. 그래서 척추 균형, 발목 안정화, 골반 균형 이걸 다 따라 하신 거예요. 이분 세 분들 다. 너무 좋죠.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필라테스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요것만 사면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필라테스 오고 가는 시간은 여러분 시간 아닌가요? 그것만 아껴도 끝난 것 같은데요? 요거 신청 링크는 여러분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진짜 꼭 신청하세요. 이거 요번에 왜 제가 이렇게 피토하면서 말하냐면은 이번에 신청 안 하시면 또 2달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또 댓글 나옵니다. 아이고 제가 놓쳤습니다. 시작하면 어떻게 넣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게 10몇 개 달렸었어요. 댓글이 10몇 개. 아이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후기가 많아져서 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상단 여기 앱에 인증 시스템도 있거든요.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이거 꼭 신청해 보시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최악의 3단계 과정에서 두 번째는 이제 계기는 있어. 그럼 대담함이 무슨 말이냐? 대담함. 좀 생뚱맞죠?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글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실린 글이에요. 진짜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느낌으로 썼냐면은 체게바라가 살아와서 얘기해 주는 것 같다. 이거를 쓰려고 챗GPT랑 제미나이랑 일단은 쓰기 전에 제가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체게바라는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걸 정리하고 제 생각을 더한 건데 읽어볼게요. 모든 위대한 일에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이 계기라고 해도 돼요. 혁명을 위해서는 열정과 대담함이 넘칠 만큼 필요하다. 대담함이 여러분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넘칠 만큼 필요하다. 모든 위대한 성취에는 열정이 깃들지만 세상을 뒤엎는 혁명에는 그 열정을 압도할 대담함이 필요하다. 여기서 혁명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드라마틱한 발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히 바라는 마음을 넘어 익숙한 질서를 깨부숴야 돼요.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안 되고 지금의 관성과 타성을 깨부숴야 돼요. 불가능의 몸을 던지는 용기가 차고 넘칠 때예요. 거대한 변혁이 시작된다.
이게 진짜 여러분 하이라이트거든요. 저는 이거를 지금 이 글은 3번째 읽었어요. 매번 읽을 때마다 딱 밑줄 한 개만 긋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번 그은 건데, 혁명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진짜 드라마틱한 발전은 정교한 계산의 산물이기에 앞서 현실의 벽을 뚫고 나아가는 뜨거운 기세에서 탄생한다. 이 넘치는 에너지는 안주하려는 본능을 거스르고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동력이 된다. 남들이 한계라고 말할 때 한 걸음 더 내딛는 힘, 두려움을 압도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열정, 계기가 변화의 시작이라면 대담함은 그 시작을 승리로 이끄는 단호한 마침표다. 삶에서 진정한 혁명을 원한다면 적당한 열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통 열정도 없죠, 그렇죠? 자신을 전율케 할 뜨거움과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대담함을 내면에 가득 채워야 한다. 삶의 경계를 가득 채운 에너지는, 그러니까 내 경계에 에너지가 가득 찼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넘치면서 기존의 삶의 방식에 균열을 낸다. 너무 좋죠. 그렇게 낡은 세계는 무너지고 그 폐허 위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퓨캠 1기 단톡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지금 퓨캠에서 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힘들다고 하길래 제가 이 글을 공유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 타이밍이 아니라 대담함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시기라고. 왜? 100일 집중하는 캠프기 때문에. 그래서 퓨캠 목적에 100% 부합하는 글입니다. 다들 읽으시고 100일을 어떻게 보낼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다 열정적으로 목표를 짜셨거든요. 100일 동안. 근데 열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진짜 바뀌고 싶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다? 대담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혁명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야 다를까 이 글 보시고 2시간 공부하려고 했던 분이 3시간 공부하셨어요. 분명히 계획할 때 2시간만 계획 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기세가 있으면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1년, 2년, 뭐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100일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모멘텀이 생기고 습관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진짜 과정 없이 10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10번.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개런티를 걸게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대담함까지 왔어. 난 여기까지 왔어. 난 기세도 있어. 이걸 지속을 100일 할 수 있냐? 1년 할 수 있냐? 5년 할 수 있냐? 이 3단계 모든 게 들어가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거는 통제 밖의 영역이죠.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렇죠? 통제 가능 영역에서 지속이 안 되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미니멈이 100일. 그 다음 1년, 5년. 더 이상은 뭐 길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글인데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열정이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면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고 진도는 더디게 나가며 초기의 흥분은 점차 식어간다. 이게 99%가 다 이래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지루한 반복을 견디고 작은 진전에 만족하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전진하는 힘. 이것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참 이 말이 저는 좋아요.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혁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위대한 성취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해 차가운 인내로 완성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가 이미 경험을 많이 했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경험을 하셨는데 진짜 무조건 꼭 따라 하셔야 돼요. 뭐를?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를.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약 먹는 것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없고요. 효과는 더 극적이고요. 그 다음에 돈이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뭐를?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를.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실제로 프리드리히 니체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하루에 한 번도 춤추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로 생각해야 한다. 이거 진짜 여러분 명언 오브 명언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명언이에요. 쭉 같이 읽어볼게요. 춤은 단순한 동작이라기보다 실존적 반응에 가깝다. 실존적 반응. 삶이 건네는 리듬에
몸이나 마음이 잠시라도 응답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율동, 동작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뭔가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해 응답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춤이. 외부의 요구가 아닌 내면에서 올라온 신호에 스스로를 허락했는지를 묻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통제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뭔가 신호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못한다? 통제감이 없는 거예요. 통제감은 뭐죠? 3대 심리 욕구예요. 강인함의 힘에서 읽었죠, 그렇죠? 통제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춤을 춘다는 건 뭐예요? 가장 원초적으로 통제감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춤추는 순간에는 내일의 계산이 멈추고 춤만큼 지금 현재에 머무는 게 없죠. 어제의 무게도 잠시 내려놓는다. 죽이죠 문장 여러분. 이거 밑줄 다음에 다시 그어야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 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춤은 현란한 기술이기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능력보다는 용기의 문제다. 저 춤출 줄 몰라요. 근데 이거 집필할 때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노래를 좀 틀어놓기도 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신나는 리듬이 나온다. 그러면 막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짜 힘이 없던 힘이 생겨요. 춤이 없는 하루는 지금의 머무를 틈을 허락하지 않았던 뜻이다. 반대로 짧은 춤 하나가 있으면 하루는 흩어지지 않는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어깨만 들썩들썩하고 그냥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삶이 지금 여기에 다시 맞춰지고 그 작은 해방이 하루의 방향을 정돈해주기 때문이다. 진짜 여러분 버릴 문장이 없어요, 그렇죠? 니체가 말한 춤은 삶을 가볍게 만들자는 막연한 권유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작은 균형장치다. 이 작은 균형장치 때문에 어때요? 인생에 여러분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짐을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 작은 균형장치 하나 때문에. 그런 균형이 있을 때 하루는 막연하게 소비되지 않고 우리가 진짜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막연하게 소비되지 않고 다시 한번 생동감이라는 단어가 진짜 환상적이네요. 생동감 있게 시작될 수 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책을 3번 읽었어요. 3번. 그럼 저는 제가 쓴 책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읽냐? 이 책의 여러분 절반은 명언이에요. 저는 이 명언을 완전 제 걸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게 니체가 한 얘기인지 내가 한 얘기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게 어디 나오냐? 여기 또 나오죠. 피카소 얘기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편으로 뽑아서 다시 영상을 찍어 드릴 거예요. 근데 중간만 읽어 드리면은 그러니까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거를 제가 표면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피카소의 정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완전히 제가 흡수해서 제 얘기처럼 하는 게 목표여서 저도 이 책을 10번 넘게 읽을 거예요. 요것만 읽어볼게요. 훔친다는 것은, 여기서 훔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훔친다 하면 약간 뭔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훔친다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해체하고 자신의 감각으로 재조립하는 치열한 내면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10번 넘게 읽을 거예요. 출처가 무의미해질 만큼 깊이 스며들어 마침내 나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것은 오직 나만의 언어가 된다. 이 명언을 저는 이렇게 해설을 썼기 때문에 한 40%? 30%는 저만의 언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해요. 여기 있는 명언은 인생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사실 학교 다니면서 마스터했어야 될 건데 이걸 우리가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진짜 10번 넘게 읽어서 10번이 뭐예요? 저는 3년 동안 이 책을 계속 들고 다닐 거예요. 명저 오브 명저입니다. 대국민 필독서예요.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착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이 주제로 우리 인생에 진짜 철학적 뿌리가 되는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나눠볼 예정인데, 여러분 이 정도 철학적 사유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게 뿌리 문장이에요. 행복의 비결은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다.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인간적으로.
주어가 뭐예요? 행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행복의 비결이 뭐래요? 나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찾으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 인생을 바치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좀 희생하는 느낌인데?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궁극적 행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지? 그거를 오늘 좀 깊게 공부를 해볼게요.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행복은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 몰두할 때보다 시선을 바깥의 고결한 가치로 돌릴 때 찾아온다. 자신만을 위한 만족은 짧은 유의처럼 일시적이나 나보다 더 거대한 의미의 삶을 의탁할 때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린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 관점에서도 완전히 맞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맞는 얘기예요. 대지에 깊게 내린 뿌리가 폭풍우 속에서도 나무를 굳건하게 지탱하듯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초월적 목적. 이거 쉽게 들어볼 수 없는 표현이죠. 그렇죠? 초월적 목적에 닿아 있는 삶은 새 속의 부침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 평온을 얻는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강인함의 힘에서 제가 자기 초월 욕구를 배웠을 때 그때 진짜 깨달음은 그러면서 그때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희열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생의 정답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핵심 뿌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초월 욕구인데 이게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초월적 목적에 닿아 있는 삶은 여러분 새 속의 부침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 평온을 얻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 끝부분에 읽겠지만 미리 다시 한번 끝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초월적 목적에 닿아 있는 삶은 여러분 새 속의 부침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 평온을 얻는데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을 가질 때 초월적인 거죠. 그렇죠? 삶의 고통, 우리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고통이 뭐예요? 의미 그 자체예요. 의미로 치환되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초월적 목적에 닿아 있죠. 사는 것 자체가 경건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퓨처셀프 특강 찍을 때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다니까요.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냐. 저는 그게 그 깊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은 저때 내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단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가족도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이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을 하신 분들이에요. 저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퓨처 셀프 특강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분들은 보인 거예요. 이 조국의 퓨처 셀프가. 그래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강인함의 힘을 읽고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분들은 당연히 그게 정말로 힘든 결단이지만 자기를 초월하는 욕구기 때문에 그게 그분들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끝판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궁극적 목적인 거죠. 그거 아니면은 그분들 인생은 뭐라고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지에 다다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진짜 그 희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죠?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여러분 다 초월적 목적에 닿는 거예요. 이거 다 엄마 아빠 관점에서 이거를 읽어보면은 너무 다들 이해가 되시고 눈물 나실 거예요.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을 뭐요? 양육이라고 치환하면 돼요. 양육은 삶에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삶 자체가 의미로 치환이 되고요. 양육하는 일상은 그 자체가 뭐예요? 경건한 사명이에요. 대한민국 엄마 아빠 다 화이팅. 엄마 아빠 되실 분들도 다 화이팅. 계속 읽어볼게요. 자신보다 소중한 무언가에 헌신하는 것은 더 큰 세계로 나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솔직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더 중요한 거에 내 인생을 바치면 내가 그 일부분이 되면서 내가 그 거대한 게 되는 거예요. 뭐 전형적인 사회적 정책성 어떤 프로세스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 욕망을 넘어 숭고한 신념이나 타인의 삶에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존재의 허기를 극복하고 이거는 인공지능이 저 도와줬어요. 말이 진짜 죽이죠? 존재의 허기 그쵸? 충만한 기쁨을 맛본다.
그것은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연결과 책임에서 비롯되는 깊은 안정감이다. 가장 깊은 행복은 몰입과 헌신 끝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내가 사라질 만큼 가치 있는 일에 생을 던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을 가질 때 삶의 고통은 의미로 치환되고 평범한 일상은 경건한 사명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데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거냐? 그냥 궁극적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는 거고 초월적 목적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읽고 났는데 저는 지금 낭독을 한 거잖아요. 방금 여기에 진짜 여러분 과장 1도 없이 이 가슴에 찐하고 이렇게 울림이 왔어요. 제가 다른 것도 짧은 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미 읽어드린 글인데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도 오늘 주제가 뭐였죠? 착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착한 사람들은 뭘 꿰뚫어보고 있는 거냐면은 상호성의 법칙을 여러분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호성의 법칙. 이거 진짜 무서운 법칙입니다. 여기만 읽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미 읽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본 거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으로 스며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순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흘러가는 시간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채운 정도? 그래서 직접 책을 꼭 읽어보시고 필사도 해보시고 낭독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 읽어드리면은 단기적인 손익에 매몰되지 않는 순수한 배려는 상대의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부채감을 남기고 그것은 훗날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뭐가? 내가 그 사람을 아낌없이 도와준 게. 이거는 여러분 심리학이에요. 이거는 통계로 검증이 끝난 거예요. 상호성의 법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더 악착같이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해야 돼요. 왜? 그건 언젠가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거를 뼛속까지 착해 보이지만 완전히 깨달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누구를 계속해서 도와주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이론까지 들어가 보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좀 뭔가 배신하고 나한테 좀 잘 못해. 그러면 여러분 아이 투 아이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호구됩니다.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돼야죠.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게임 이론의 결론이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반성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결과론적 관점에서도 가장 그냥 완벽한 프로세스입니다. 가장 완벽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진짜 여러분 10번 읽어보셔야 돼요. 10번. 오늘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관점에서 공부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밑바닥, 그 밑바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밑바닥은 무조건 이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100%인데 100%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수가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올바른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요리조리 피해서 자기의 본질, 자기의 밑바닥이 안 드러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끝내 숨기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건가 싶어요. 저는 그건 좀 비참한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관점은 여러분 똑같이 밑바닥이 기준인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이 순간이 오면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생 진리를 배울 거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정말 좋은 글을 같이 하나 읽어볼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이걸 공부하고 나시면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 편히 사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편안한 게 중요한 건데 오늘 진리를 깨우치고 나시죠? 이렇게 살아야 진짜 내 소중한 인생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그거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오늘 뿌리 문장을 먼저 읽어보면은 호라티우스가 한 얘기인데, 시간은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고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도 덮고 숨길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명언은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DNA에 이렇게 새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깨달음을 얻은 거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본질적인 통찰은 여러분 진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 인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외워야 되는 수준의 그런 명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은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고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도 덮고 숨길 것입니다. 이걸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두 개의 손을 가졌다. 두 개의 손을 가졌대요. 그럼 뭔가 두 개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한 손은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끄집어낸다. 감춰졌던 것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화려한 거짓은 결국 그 민낯을 드러낸다. 아무리 정교하게 포장해도 세월이라는 강물은 모든 허울을 벗겨낸다.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렇죠? 표현이 너무 좋죠. 다른 한 손은 찬란했던 것을 망각 속으로 밀어넣는다. 잊게 만드는 거죠. 오늘 세상을 뒤흔드는 업적도 불멸처럼 보이는 명성도 시간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모든 영광은 먼지처럼 가라앉고 기억되던 이름들은 침묵의 장막에 덮인다. 이 잔혹한 공평함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징하다. 숨기려고 애쓰지 말라. 시간은 반드시 그것을 폭로한다. 밑바닥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의 찬사에 도취되지 말라. 시간은 그 빛나는 순간마저 집어삼킨다. 그럼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드러나던 가려지던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그럼 그 본질은 무엇인가? 참 이게 핵심 문장이거든요. 이 네 단어가 인생 진리예요. 진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빛나라.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무엇을 하던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만이 진정으로 견고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 시간이 진짜 이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 휩쓸고 가는 거예요. 다 휩쓸고 가면서 밑바닥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떠올랐던 것도 다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절대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빛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특히 요것도 좋은데 이 겸손하게 빛나라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표현이다. 왜?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엔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잘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내 목표에 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게 잘 된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면은. 그럼 빛나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찍어 누를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빛나되 어떻게? 겸손하게 빛나라고.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특히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이 글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글은 여러분 진짜 필사를 해보셔야 돼요. 낭독도 해보셔야 되시고. 왜? 유독 오늘 글은 좋은 표현과 좋은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씹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딱 네 단어를 어떻게 남겨야 돼요? 진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빛나라. 여러분 진실하게 살죠? 이거는 제가 좀 세속적으로 진실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세금이랑 의료보험을 진짜 많이 냅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 이렇게 의료보험을 많이 낸다고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제 세무사랑 이런 분들이랑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처음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첫 번째 연도에 잠깐 그런 고민을 했다가
이게 얼마나 웃긴 건가. 내가 돈을 벌었는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니. 저는 그래서 그냥 세금은 따박따박 다 내자가 제 신조예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진짜 세금 관련해서는 그냥 진실이 그냥 뭐 100%면은 저는 한 200%로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많이 나가겠죠. 근데 마음이 편해요. 저는 진짜 세금 관점에서 이 진실하게 살고가 얼마나 이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뿌리가 되는지 그걸 너무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진실하게 살고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좀 여러분들한테 세속적으로 제가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좋은 일에 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세금을 냅니다. 의료보험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체화를 시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하게 빛날 수 있을까? 은은하게. 그냥 밝은데 눈부셔 이런 게 아니라 저기는 진짜 이렇게 별같이 반짝반짝거린다 좀 이런 느낌으로. 눈부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 너무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거는 꼭 필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고 대표님이랑 제가 정말로 기획을 열심히 한 책이고 그래서 한 단어라도 그냥 예를 들면 명백하다라고 쓸 수 있는데 명징하다라고 저희가 다 고치고 정말로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허투루 쓴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필사를 꼭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이 거인을 쓰다는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1번부터 100번 101번부터 200번까지를 필사집으로 만든 겁니다. 사철제본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펼칠 수 있게 돈을 많이 써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직 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필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예술이에요. 특히 글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한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필사한 다음에 이걸 다시 낭독해 보시죠. 여러분 저 글씨 못 쓰는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천천히 쓰니까 그래도 저 글씨 제가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시간이라는 제약은 육신의 노쇠를 이거 이제 못 읽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노쇠를 결정할 뿐 영혼의 지평까지 가둘 수는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늙는 순간은 가슴속 갈망이 사그라져서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될 때다. 이거를 읽는 거랑 자기가 필사하는 걸 낭독하는 거는 뇌 관점에서 또 다른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밑줄 치면서 한 번에 한 번씩 밑줄 치시면서 3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필사까지 하신 다음에 필사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거 읽으신 다음에 필사하신 다음에 낭독까지. 근데 뭐 제가 이거 읽은 거 낭독한 거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100%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6번 정도 제대로 읽으셨는데 이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일로 다 책을 보내버리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의미 없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런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저는 다 보냈다. 그래서 제가 필사한 거는 확인을 해볼게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밑줄 친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안 치시면 안 됩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시면은 제가 계좌 이체로 10만 원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저는 전 국민 다 읽게 할 거고 진짜 필사는 최대한 많이 하게 할 거예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배웠어야 하는 진리를 진짜 최소한의 진리를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10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10번 이상. 제가 오늘 진짜 완벽한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솔루션을 1년 동안 따라 하시죠. 그러면은 문해력 2단계, 1단계가 제일 낮은 거예요. 2단계가 4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6개월 정도만 해도 인공지능에 따르면 4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오고 이거를 1년 꾸준히 하시면은 상위 5%, 문해력 5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따져보세요. 글이 잘 읽히지 않음. 요즘에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제 친구가 전문직 의사인데 전화 와갖고 영준아 나 바보 된 것 같아. 뭔가 읽히지가 않아.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독서한 다음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생각하기가 어렵고 뭔가 생각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요즘에 이게 많죠. 특히 인공지능이 등장한 다음부터 이게 더 심해지고 있죠.
간단한 것도 내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그냥 무조건 검색부터 하고 봐. 이거에 3개에 다 해당되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솔직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줄게. 뭔가 좀 의미심장해요. 너가 말한 상태, 글을 잘 안 읽히고 생각이 잘 안 이어지고 간단한 것도 바로 검색하면은 문해력 1단계 후반에서 2단계 초입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태는 지능 문제는 절대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쇼폰 많이 보고 긴 글 덜 읽고 생각을 글로 안 쓰면 요즘에 특히 뭔가를 써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문해력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스터디언 영상에서도 한번 이걸 설명해 드렸는데 5단계가 제일 높은 겁니다. 최상이고 3단계가 되어야 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건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인 평균은 문해력이 2단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많은 분들. 1단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일 낮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를 읽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문맹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단계가 많아요.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진짜 이 인지 개혁 어떤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5년 뒤,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저는 고령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개인한테도 좋고 국가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무료 강연을 더 많이 다닐 거예요. 지방도 많이 갈 거고 서울 경기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영상도 많이 찍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왜 그때 임팩트가 되게 세거든요. 그것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운동을, 이 문해력 향상 운동을 누구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할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설명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3단계가 돼야 돼.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야 토론도 할 수 있고요. 공감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1단계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5%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2단계는 여전히 20, 30% 정도는 올라올 수가 있고 이거는 평균적인 숫자면은 우리가 문해력 운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현상이 좀 문해력을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좀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저는 50%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제2의 어떤 대한민국의 정서적 지적 부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냐면 제가 빡독이랑 싱큐베이션을 통해서 자료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은 1단계로 떨어져 버리는 거. 이거는 저도 이거는 쉽지 않아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회복시키는 거는 인공지능도 솔직히 쉽지 않다고 해요. 뭐라 그러냐? 1단계는 냉정하게 말해서 임계선 아래.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뇌가 늙어버린 거예요. 근데 2단계는 뭐예요? 냉정하게 인공지능이 말해주는 거예요. 챗GPT가. 임계선 근처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정상 구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여기 한 줄 결론이 잔인해요. 1과 2는 작은 차이가 아니라 악순환이랑 탈출 가능 영역. 굉장히 큰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 근데 제가 2단계인 분들, 그 다음에 1단계인 분들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운이 좋게 이 영상을 접하셔서 나는 진짜 해봐야겠다. 그런 분들께 제가 완벽한 솔루션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 평균 문해력은 2단계 초중반입니다. 한 2.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3단계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간단하게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 하나만 알려주니까 뭐요? 읽고 나만의 언어로 다시 쓰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써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기 언어로 쓰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다 막히실 건데 이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스터디언에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꼭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에밀리 디킨스가 한 얘기인데 노년은 갑자기 온다. 생각처럼 서서히 오지 않는다. 문해력 저는 1단계가 된 거를 노년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글이 읽히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를 검색에 의존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저는 그거는 늙었다. 진짜 뇌가 늙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노년은 계절이 바뀌듯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월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저물어 갈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시간은 침묵 속에 매복해 있다가 한순간에 삶의 문턱을 넘어선다. 문장이 너무 좋죠, 여러분. 그렇죠? 노년이란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 던져지는 당혹스러운 선언과도 같다. 정말 당혹스럽죠. 그렇죠? 확 늙어버리면. 이 갑작스러운 방문은 우리에게 현재의 무게를 다시 묻는다. 언젠가 계속 언젠가라는 유예된 시간 속에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믿었으나 건강이든 육체적 건강이든 지적 건강이든 둘 다 해당됩니다. 정작 들이닥친 노년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툰 청춘의 마음을 발견할 뿐이다. 준비할 겨를도 없이 마주한 이 낯선 계절은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낭비했던 그 수많은 오늘이 얼마나 무방비했는지를 아프게 증명한다. 뼈 아프죠. 그렇죠? 결국 노년이 갑자기 온다는 것은 삶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다. 운동도 이 영상 보셨으면 그 순간부터 스트레칭 하시고 스쿼트 하시고 뛰시고 다 하셔야 되시고 단백질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지적인 것도 독서하시고 긴 글도 읽으시고 글도 써보셔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언젠가 해야지.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세월이 완만하게 저물어 갈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일 뿐이기에 우리는 먼 훗날을 기약하기보다 지금을 뜨겁게 마주해야 한다. 예고 없이 찾아올 시간 앞에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아직 생의 열기가 남아있을 때 그 에너지를 헛되이 흩뿌리지 않고 뭐 쇼츠 보지 말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계획된 거 안에 이게 통제 안에 들어있었나 이거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튜브를 보고 똑같이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계획한 시간에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휴식 차원에서 한다. 그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거를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목적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좀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듯이 한다? 그건 전 큰일이라고 봅니다. 그 에너지를 헛되이 흩뿌리지 않고 내면의 깊이로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렇게 응축된 시간만이 예고 없이 당도한 생의 겨울 앞에서 우리를 묵묵히 지켜줄 것이다. 정말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은 한 페이지가 진짜 예술이죠. 글이 압축된 게. 그쵸? 이거는 진짜 최고 수준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해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보다 높은 책입니다. 대국민 필독서가 그동안 20권 정도 있다고 하면 이 책이 독보적 1위입니다. 왜? 이 책은 읽기도 쉬운데 당장 도움되는 것도 너무 많고 철학적 깊이도 있습니다. 왜? 뿌리 자체 260개의 글이 거인의 통찰해서 그거를 진짜 이 거인들이 우리한테 직접 대화하듯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만한 글이 과연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분들이 직접 온다고 해도 이 정도로 정제된 글로 못 써준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누적된 지식과 기술의 어떤 퓨전을 통해서 나온 저는 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글을 여러분들이 자, 3번 읽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260쪽이거든요. 각 잡고 읽으시면은 이틀이면 다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글이 좀 무거운 게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루만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 3일 잡을게요. 3일 잡고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여기 보실래요? 아무데나 밑줄 그어도 명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서도 제일 내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 줄만 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저는 이게 너무 꽂혀갖고 여러 줄 그었는데 한 줄만 긋는 거예요. 한 번 읽을 때. 만약에 좀 땡기시면 2줄, 3줄 그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읽을 때 이 밑줄 친 것도 보면서 그 다음으로 나한테 임팩트가 있는 걸 또 한 문장 긋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다시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밑줄 긋은 걸 더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독서를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3번 밑줄 그으면서 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필사집이 있습니다. 필사집.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1번부터 100번까지가 거인을 쓰다 1권이고요. 그 다음에 101번부터 200번까지가 거인을 쓰다 2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00개씩 필사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왜 주소랑 전화번호랑 제 이메일 써놨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독서를 했는데 뭔가 발전이 없고 느끼는 게 없다. 이거 다 합쳐봤자 7만 원 안 되거든요. 3권인데 22,000원, 22,000원, 2만 원이니까 64,000원인데 또 10% 할인해 주잖아요. 교본고 온라인 뭐 예스 다 주문하면은. 그러면 5만 뭐 한 8,000원 정도 되겠죠. 5만 8,000원 정도 될 텐데 5만 8,000원보다 쌀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독서를 그러니까 6, 7번 읽으셔야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이거 싹 다 저희한테 보내버리세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상 의미는 없는 책이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필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밑줄 그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다음에 뭐 읽었는지는 솔직히 확인은 안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믿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전 효과가 없던데 하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계좌이체로 바로 10만 원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택배 비용은 여러분들이 쓰세요. 제가 10만 원 드리니까. 누가 여러분 책을 추천하면서 이거 읽었을 때 효과 없으면은 왜냐면 사람마다 사실 느끼는 게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알거든요. 이게 효과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없으면은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는 그걸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가 추천한 거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10만 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자, 근데 여기 제가 필사한 걸 안 보여드렸네요. 제가 여기 원래 필사한 게 있는데 이렇게 제가 프린트해서 아직 저도 이 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제가 필사를 해봤는데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은 읽으세요. 그 다음에 필사를 하세요. 필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필사한 걸 다시 낭독하세요. 이게 읽는 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읽으면은 저희 그 PDF를 입력한 다음에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해력 상승 효과 매우 큼. 문해력 효과에 얼마나 도움이 돼?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말한 방식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고밀도 읽기 훈련이래요. 말도 참 잘해요. 그렇죠?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일반 독서 대비 효과가 약 10배까지는 안 돼요. 10배까지. 그다음에 글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3개월 지속 시 문장 구조 파악 능력 뚜렷하게 상승, 핵심 문장 추출 속도 가속. 왜? 우리는 밑줄을 그었으니까. 그렇죠? 글쓰기 문장 밀도 확연히 변화. 이건 과장이 아니래요. 계속 강조해요. 과장이 아니라 인지과학적으로도 맞는 루틴이야. 왜냐하면 지금 내 방식은 문해력 5요소를 전부 동시에 자극하거든. 260개 3회면 어느 정도냐? 총 정밀 읽기 횟수 780회, 뭐 핵심 문장 추출 780회, 밑줄 3번 그은 거니까요. 그렇죠? 필사 낭독해서 780회. 이거는 상위권 인문계 대학이, 그러니까 사실 대학이 교육에 뭐 석사 박사도 있지만 일반적 교양 교육의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상위권 인문계 대학의 4학년 독해량 수준이라. 과장이 아님. 뭐라 그러냐?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냐? 한국 기준 문해력 5단계로 보면 우리는 지금 2점 몇 단계니까 2에서 3단계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 루틴을 3개월에서 6개월 지속 시 4단계 진입 가능성 매우 높은,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핵심 파악, 추론 문장 생산 가능 단계. 꾸준히 1년 하면은 상위 5%까지 가. 제가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읽으면 좋은 책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일론 머스크 책 중에서 제일 좋은 것도 준비가 돼. 평점이 제일 높아요.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정량적 평가로. 일론 머스크 책이 예전에 2015년에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작 월터슨이 쓴 그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X 관련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평점이 1입니다. 그런 책도 준비가 돼 있고요. 홍춘욱 박사님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번역하고 있는 5 Types of Wealth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진짜 인지 폭발의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인지력 폭발. 된다니까요.